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스마트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신제품은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 애플워치로 기능과 디자인의 혁신이 특징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는 화면 크기가 각각 4.7인치와 5.5인치로 기존 아이폰의 화면 크기인 3.5에서 4인치보다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 도매 재고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 상무부는 7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0.5%는 물론 지난 6월 수정치인 0.2% 증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중앙은행, ECB와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는 경제 부양을 위한 긴축 완화론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비즈니스데이 등은 메르켈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연방 하원에 출석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유로존의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면서 긴축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란은행 BOE가 내년 초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영국 산별 노조회의 연설에서 영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경기 회복 모멘텀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상승 등에 힘입어서 사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32% 상승한 17,068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75% 상승한 4,586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36% 상승한 1,995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다음 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앞둔 불확실성과 또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유럽 대부분의 지수들을 좀 끌어내렸는데요. 독일 지수 0.11% 하락한 9,700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02% 소폭 상승한 6,830선에서, 프랑스 지수는 0.04% 하락한 4,450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다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인 임금님 추석 잘 보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민들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인 여러분 추석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연휴 잘 보내셨나 봐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예, 잠만 거의 4일 동안 잤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마감을 보니까 미국은 소폭 상승을 했고 유럽은 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오늘 여러분 아다시피 마감 날입니다. 마감 날인데 그 마감 선물 옵션 마감 날이죠. 마감 날인데 참 저도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워낙 많이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기쁘지 않는데, 글쎄요, 오늘 굉장히 혼조 국면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혼조 국면이었습니다. 혼조 국면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전체적인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지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다 상승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닙니다. 주가가 빠질 것 같다 했는데 빠져버렸는데요. 일단 모양은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뭐 큰 재미는 없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뭐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게임이 끝나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뭐 큰 게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 개인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에는 엄청난 승리를 했죠. 우리 개인들이 350억 깨지는 현상, 그리고 외국인들이 380억 버는 현상, 그리고 금융투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70억 버는 현상. 이번에는 외국인이 원사이드하게 끝나버리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인들이 또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이 끝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없이 조용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주식은 굉장히 조용하게 끝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가가 그 CCI 형태로 봐서 주가 빠지는 모양이 크게 뭐 빠질까도 많이 빠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반등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원래 쉬어가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MACD로 봐서는 추세는 완전 깨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MACD 골든 크로스 나기 전까지 특히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MACD가 영선 하방에 달할 때는 주가의 하락이 크게 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후에 떨어질 것이냐 그게 중요치 않고요. 주식은 추가적으로 쉬었다가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선물 주가하고 일반 주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선물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 주가는 60일 입병 아래지만 선물 주가는 이미 이제 그 60일 입병 하방 아래입니다. 아래라서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물이 주식을 끄잡아 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는 게 현명하다. 인지한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 친구는 나와가 계속 하락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지금 자리가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570에서 정거점. 코스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첫 번째는 왜 청송님은 코스닥을 싫어하느냐. 두 번째는 코스닥이 정고점에 왔는데 내 주식은 왜 안 올랐느냐 이런 묻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한계까지 왔어요. 한계 왔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조금 많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캔들 차트의 인위적인 모양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냥 좋은 주식 상위 코스닥 상위 뭐 20개 종목 정도를 낙폭 과다해서 사가지고 자기 자신의 일부 부분 빼놓고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 힘들죠. 그리고 일목균형표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일단 일목균형표의 선물지수는 추세가 완전히 깨진 그런 모양입니다. 구름 변곡도 났고요. 구름 변곡에 오늘 변곡이 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업종으로 봐서는 아직 업종의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종의 추세가 선행 스펜토가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살아있어서 어느 캔들을 보고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제가 이제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선행 스펜2의 상승이 마지막 날입니다. 선행 스펜2의 상승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뭐 상승의 국면이 조금 인위적인 것 아니다. 저는 오늘 전환선까지 상승이 좀 된다. 지금 포인트에서 한 8에서 10포인트의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큰 재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추세가 분명히 살아 있는데 변곡점 일부에서 인위적으로 땡긴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모양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그 이번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하방이었고요 개인과 기관이 상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풋옵션 매도 이거는 기관들이 굉장히 좋았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또
다 먹지 않을까. 그리고 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깡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기관의 반격을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반격을 한번 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반격, 특히 기관의 선물과 옵션의 모양을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비차익 차익 순매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화가 5원 정도 약세 보이지만 그래도 2020원 아직까지 강세예요. 원화 강세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원화 강세와 중국 수출의 양 줄어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대 축인 현대차 그룹과 삼성그룹의 양 이런 걸로 봤을 때 글쎄요, 주식이 연속적으로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120만 원 이하의 삼성전자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나빠져도 삼성전자 적전하고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리고 저는 20만 원 전후에서 현대차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 글로벌 증시의 차량 그런 주식으로 봤을 한데 단 그 대신 여러분께서 조금 확인하고 분할 매수하는 게 조금 궁금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물은 여러분 아다시피 264입니다. 264가 돼야만이 기관들과 이제 외국인들은 손해보고 기관들이 돈 먹는 자리입니다. 264인데요. 어제도 지난 금요일 때 264 부분까지는 계속 반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격의 모양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61일평의 저항대.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61일평 위에 있는데 아래는 61일평 아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 여러분 조금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크게 먹을 게 없다. 내가 고점에 우리 개인들이 고점에 물렸는데 고점에 물려가도 크게 먹을 게 없다는 이 부분이 이제 냉정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또 악조건이에요. 266포인트 올라가야 돈을 먹는 부분이거든요. 266포인트면 굉장히 높은 지수입니다. 266포인트 같으면 선물로 종합주가지수 270포인트. 오늘 우리 개인들이 20포인트 이상 상승해야만이 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조금 불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도 거의 깡통이고요. 선물도 거의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옵션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데미지를 많이 줄 거다. 저는 제가 볼 때 행사 가격 이하는 전부 깡통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도 10원이라도 챙기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옵션이 여러분 보다시피 267.50인데요. 이게 우리 개인들이 산 가격이 98,000원입니다. 98,000원인데 지금 4,000원밖에 안 해요. 그만큼 우리 개인들을 등을 친다. 옵션 하지 마십시오. 옵션은 우리가 절대 옵션은 매수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을 거의 등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옵션에서 200억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을 아무리 말려도 350억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 전부 다 털어버릴 것 같으니까 아침에 과감한 손절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주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주 볼륨저 밴드의 이제 형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주 볼륨저 밴드가 지금 상승 쪽이 209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2090포인트 있는데 글쎄요, 이번 주에 어쨌든 만기 지나고 2090포인트 상승할 것이냐. 글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봐주시는 게 좋다. 이거 저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 2075가 거의 꼭 질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75. 앞으로 주가가 지금 떠봐야 한 30포인트의 여력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30포인트 먹으려고 여러분 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30포인트 먹으려고 주가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볼륨저 밴드는 절대성이죠. 절대성이 뭡니까? 튕겨나가면 들어온다죠. 튕겨나가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거는 조금 자제하는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시면 코스피의 상승,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기관의 코덱스 레버리지 500억 매도 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기관들도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을 조금 꼼꼼하게 보고 좋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특별하게 없어요. 코스닥은 최근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코스닥을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 개인들만 코스닥 지수만 떼었지 굉장히 버블 형태. 그런 부분이 여러분 인지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이 한 번 더 급락을 또 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것을 인지를 한번 하는 게 좋다. 수급이라는 게 쓰임 뭡니까 여러분?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동향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지수는 굉장히 높죠. 지수는 굉장히 높죠. 우리하고 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서서히 이 상위 매물층이 여러분 보다시피 50% 가까이 돼갑니다. 이 매물층이 5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중불량을 떴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무료 방송합니다. 여러분 무료 방송하고요. 여러분 하여튼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무료 방송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에 여러분의 굉장히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이제 매도 줬죠. 매도 주고 또 돈을 많이 먹었는데요. 여러분 일단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면 선물의 기초 강의가 다 될 것 같은데 선물을 꼭 좀 했으면 한다 하는 게 생각이고요.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모의 투자가 있으니까 꼭 해라. 오늘 또 여러분 무료 방송 합니다.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형태에 봐서는 주가 자체가 일단 계륵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괴롭고 하락하기에도 굉장히 괴로운 모양이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눌림목 형태가 상승을 위한 눌림목보다 하락을 더 급하게 하기 위한 눌림목의 형태가 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물망 차트가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다는 것은 이미 그물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고기를 끌어모을 때가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을 때가 됐다. 더 퍼질 수도 없어요. 이게 퍼진다는 게 굉장히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물이 퍼졌다는 것은 여러분 서서히 이제는 목을 조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쉬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역시계 곡선 보면요. 의미적으로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가 높은 자리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가 높은 자리는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가 항시 떨어질 때는 방어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 돈 먹기보다는 방어에 급급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주가는 한 8포인트 정도, 7, 8포인트 상승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여러분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한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평주절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럴 때일수록 조심조심하게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훌훌 털고 해가 지면 해가 뜹니다.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한 그런 옵션에 손절매가 필요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당시 여러분 편입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조심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종가가 2050선을 끝내는 지키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바로 옵션 만기일이라는 국내 이벤트를 맞게 됐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과 함께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지난주 추석 전에 이제 우리 증시를 먼저 좀 봐야겠죠. 코스피 지수 2070포인트를 기준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양봉 돌파가 필요한 시점에서 역시나 전주의 고점을 이제 2070포인트로 그런 마감을 하면서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엔화 약세에 따른 현대차의 신저가 그리고 수출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2040포인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차 지지 그러니까 8월부터 저점 유지가 됐던 204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이겠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오늘 동시 만기일에 그 큰 폭의 어떤 단기성적인 그런 변동성보다는 조금은 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 이제 중국의 중추절에서의 그런 중국 관광객 수의 수혜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하반기로 반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9월 중순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의 외국 관광객 수에 따른 그런 경제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추석 때 사실 우리 중국은 우리보다 쉬는 날이 일단은 적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 휴일제로 하루 더 주식시장을 쉬는 그런 날이었지만은 중국은 한 3일 정도 연휴가 있었는데 사실 10월 달이 더 긴 연휴가 이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9월 중순부터 인천 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돼서 10월 4일 정도까지 그런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의 연휴도 함께 10월 7일까지 긴 연휴로 공통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형성될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면세점 관련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호텔 신라 그리고 이제 여행사들까지 우리가 조정 시 관심을 가진다면은 일정 부분 수익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코스피 지수는 일단 당장의 큰 이슈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이 삼성전자가 빠져봤자 하단 지지 라인이 110만 원대 중반대에서는 상당히 좀 강력하게 지지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일단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110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방 경직이 강화시키는지부터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 삼성전자와 현대차, 조선주들까지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번 연도의 4월의 고점, 4월의 고점이 573.88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도 쌍봉으로 말할 수 있는 고점에서의 음봉이 나온 시점이 573.81포인트로 일단은 지난주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직전 고점이 되겠죠. 573.88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 이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좀 관심사고, 제가 이제 연휴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코스닥이 정고점을 일단 돌파를 못하는 상황에서 하단 2평 갭라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들이고, 중요한 게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일단은 음봉으로 마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 주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수혜에 대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도 상승이 나오면서 K-팝에 대한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엔터주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들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끈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에는 지난주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제약주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우리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약주들의 매출 또한
어떤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역시나 이제 다우나 중국 쪽, 특히 이제 그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제약 섹터,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근당, 특히 이제 원비디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일양약품이 되겠죠. 이제 일양약품이라든지 제가 이제 바카스로 추천을 드렸던 동아소시홀딩스, 동아제약이죠. 이런 종목들도 하반기에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홀딩하고 있는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대차장고의 어떤 하락 추세라든지 특히 핵심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게임들의 해외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가속화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려는 그런 기조가 패턴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한 모습들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 특히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는 10월 달에 열릴 역대 최대 규모의 부산에서의 지스타에서의 그 하반기 기대작이 되겠죠. 리니지 이트런이라든지 모바일 게임과 신작에 대한 공개, 그런 같은 부분들이 NC소프트의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제약주가 됐든 일단 PC게임이 섹터가 됐든 하반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홀딩하고 계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일단 연휴가 끝나고 목금 정도 이제 개장을 오늘하고 내일 정도 개장을 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부터 점검하고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든 코스닥은 일단 쌍봉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부터 체크하고 종목별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슈퍼개미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